예, 세간의 관심이 줄어드는 줄만 알았던 고유정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집중 조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의혹이 불거졌고, 게다가 전 경찰서장이 체포 영상을 유출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 체포당하는 상황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일관했던 고유정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대태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그런 게 아닌데. 일반 안 먹는데.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왜요? 라고 했던 저게 참 파장이 좀 커서요, 박준 변호사. 네. 그런데 호송차 타서는 또 전혀 다른 말을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범인이 검거되면 왜요라는 표현을 못합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고 이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왜요? 제가 당했는데 표현한 거는 아마 좀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온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왔고 호송되는 차 안에서는 이제 순순히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증거들이 이제 있구나 아니면 뭔가 걸렸구나 그 생각에 저 장소, 잡히는, 체포되는 장소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호송 차량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저 영상을 몇 번이고 계속 봤는데 참 소름이 돋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저 장면을 두고 심리 전문가들은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을 수없이 연습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내가 당했는데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잡히면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스토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화면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고유정은 경찰이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미리 치밀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플랜 A, 플랜 B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랜 A는 완전 범죄 꿈꾸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시신을 그렇게 유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플랜 A가 그걸 거고, 플랜 B는 아마 시신을 그렇게 유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 초기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말을 경찰이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좀 일각에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좀 믿어서 초동수사에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설사 안 잡힐 수도 있고, 플랜 B로 설사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을 하려고 그래서 일종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가는 것이 내 플랜 B다. 이걸 아마 머릿속에 넣고 굉장히 나름대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저런 태어난 어떤 그 행동, 저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자, 지금 제목에서 보면 고유정 가방에 팥과 소금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고유정의 이상한 행동은 예전 것뿐만 아니라 팥과 소금을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고유정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 보통 일반인보다 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건 고유정이거든요. 그런데 고유정 자신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본인은 착각하고, 따라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행이나 불운이나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팥이랑 소금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돼요. 한때 저 팥과 소금을 지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박준 변호사님, 그런데 불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애기 오는 거에 대해 무서워하는 것과 고유정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팥과 소금이 아주 무속신앙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 만약에 뭐 안 좋은 걸 보면 그걸 뿌리면 그 불운이 없어진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특히 부모님 집 앞에도 아직까지 팥이 뿌려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유정이 아버지에 대해서 적개심 내지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현 남편을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소개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소개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나중에 뭐 성공하면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내지 어떤 싫어하는 감정, 그게 지금 계속 드러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 보고 계신 화면 있잖아요. 이재명 차장. 저게 사실 특정 매체만 공개된 영상입니다. 이 전임 담당자, 지금 이 고유정 사건 담당자도 아는 사람이 그렇죠. 저 영상을 특정 매체만 공개했다. 이것 때문에 좀 파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제가 당했는데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많은 분께서는 소름이 끼쳤다. 이 영상이 사실 특정 시사 프로그램에 보도가 됐죠.
그때는 이제 그때 줬을 때는 그 수사 담당자 책임자였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제 한 신문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책임자가 아닌 지금 다른 데로 옮긴 다음에도 다시 영상을 제공해서 과연 이게 지금 적절한 업무냐라고 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감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나 공복 지축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기소가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 공포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 좀 논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공복 규칙상 최소한의 것들만 어쨌든 아무리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공개해야 되는데 체포 장면을 공개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공개냐를 두고 지금 경찰에서 자체 감찰에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 전직 담당자가 과거에 서장 시절에는 김태현 변호사님 현장 검증도 안 했잖아요. 피의자 인권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유출을 했다라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해보면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저 영상을 공개하고 좀 그걸 잠재우려는 의도는 있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오늘 보도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김종석 기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제 경찰에 우리 초동 수사에 미흡했다거나 부실 수사 논란이 자꾸 제기되니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 문제가 되가 있으면 책임은 진다. 다만 당시에 나는 그 경찰 공보 처리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판단해서 유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민감령 청장들이 기자간담회 할 때 얘기들도 보니까 일단 부적절하다가 판단이 되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이제 이게 앞서 얘기했던 그 경찰 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 같은데 보시면 이게 피해 사건 관계자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유출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저 영상을 가지고 사건 관계자인 고유정의 명예나 인격이 침해되는 것인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아마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 시청자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건데 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상을 물론 어떤 특정 언론사에 준 것 그거는 이제 언론사끼리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저 영상에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 저 영상에 공개됐다고 해서 고유정의 명예가 훼손됐나? 고유정의 인격권이 침해됐나? 어차피 고유정의 얼굴이 이미 다 공개돼 있는 거고 고유정의 어떤 기이한 행동들 그다음에 범행 수법들 범행에 관한 잔혹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수사 결과 발표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 상황에서 저 영상이 공개됐다고 해서 고유정의 명예와 인격권이 상당한 침해가 있나? 라는 화두를 던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상의 공개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2달 내내 이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새 국면을 맞은 고유정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